자, 이제 우리가 156쪽으로 갑니다.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부분을 가도록 하고요. 어렵잖아요. 쉬워요. 유한집합 원소 개수입니다. 잘 봐요. 공식은 교과서에서 나온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어떻게 구할까?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야. 여기 원소 개수. 일단 A하고 B를 더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하고 B를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 부분을 한 번 더했어. 이 부분을 한 번 더해. B 부분을 한 번 더해. 이렇게 더했어. 어떻게 돼버려? 가운데가 몇 번 세죠? 두 번. 근데 한 번만 세야 되잖아.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N A 교집합 B.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A 합집합 B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이거든. 이건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아. A 교집합 B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에서 A 합집합 B를 한번 빼줘버리면 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교과서 보면 공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런 공식이야. A, B가 서로소래. 자, A, B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B가 어떻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교집합이 뭐라는 얘기야?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A하고 B가 서로소입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A, B가 서로소 관계면 교집합 개수가 몇 개야? 원소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서로소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0개. 0개 0 없잖아.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교과서 보면 A, B가 서로소면 합집합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뭐 쓰잘데없는 공식이야.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교과서에는 집합이 두 개짜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집합이 세 개짜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야.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거든. 일단 A하고 B하고 C를 전부 다 한 번씩 더 할 거야. 자, A, B, C를 한 번씩 더 할 거야. 그래버리면 잘 봐봐. A를 한 번 더 해. 이렇게. A 부분. 그렇지? B 부분도 한 번씩 더 해. 이렇게. 그렇지? C 부분도 한 번씩 더 해. 아직도 관계가 완전히 안 떨어졌냐? 왜? 관계가 안 떨어졌어? 확실히? 그래서 냉방병인데, 자,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원래 합집합을 한 번씩만 더해줘야 돼. 너무 많이 더해줬어. 뭐가 너무 많이 더해졌냐 지금? 그렇지, 겹쳐진 부분들이 너무 많이 더해진 거야. 그래서 난 빼버릴 거야. 뭐를? 겹쳐진 부분을. A 교집합 B, 그리고 B 교집합 C, 그리고 C 교집합 A. 이 겹쳐진 부분들을 다 빼버릴 거야, 한 번씩.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니까 한 번씩 빼. 이렇게.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한 번씩 빼. C 교집합 A는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한 번씩 빼. 한 번씩 더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더해지는 부분이 있어. 뭐야? 여기잖아. 세 개의 공통 부분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세 개의 공통 부분을 더해주는 거야. 이게 세 개짜리 공식이야. 알겠어? 근데 구조상 비슷해. 두 개짜리. 각각 더하고 두 개씩 빼주고, 각각 더하고 두 개씩 교집합 빼주고, 세 개씩 교집합 더해주고, 이런 형태란 말이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반드시 공식을 외워야 되고, 내가 써준 것만 좀 풀어보세요. 연습은 좀 공식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니까 371번에 1번 14, 13인데 자, 공식이 이런다 생각하고 풀어버려.
풀어버려. 에이, 이거를 뭐 가려서 풀려. 다 풀어버려. 됐나? 네. 됐나? 저기? 오케이, 자, 보자. 필수제 11번 봐봐요. 자,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 그럴 때는 일단 간단하게 벤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전체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있잖아. 자, 전체가 60개야. A가 37개야. B가 40개고. 근데 이게 있거든. 여집합이 너무 많아. 보기 힘들어. 그래서 얘를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꺼내버리자. 밖으로. 여집합을 밖으로 꺼내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이 교집합이 그치 반대가 되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다 15개인 거야.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15개라는 얘기야. 근데 이 바깥 부분은 필요가 없어. 안에가 필요해. 그럼 이걸로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해야 돼. 쉬우야. A 합집합 B는 몇 개냐? 45. 그렇지. 이게 필요한 거야. 왜? 이게 있으면 이것과 이것 공식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교집합이 몇 개니? 32개인가? 네. 32개지. 32개. 겁나게 많네. 자, 교집합이 32개야. 이 부분이 32개야. 근데 A가 37개래.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겠지. B가 40개야. 10개 있겠어. 8개 있겠지. 끝났어. 2차 A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8개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벤다이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풀면 되고요.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풀어봐. 80번부터 쭉 풀어보고 모르면 바로 질문. 색칠하는 게 뭐예요? 색칠하는 게 색칠하는 거지 여기? 색칠하는 게 81번? 색칠하는 게 색칠하는 거지 그게 뭐냐니? 그래서 내가 벤다그램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그랬잖아. 이 부분 개수 물어본 거잖아. 이 부분 개수. 전체 집합 말고 A 교집합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A 주어지고 흑백이어가지고 너는 흑백에서 안 보였구나. 교집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제대로 해주시면 밀리지 마 진짜.
됐어? 해야지. 좀 애매해. 82번 좀 애매하다. 82번.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야. 그리고 A 개수가 10개야. B 개수가 9개야. C 개수가 6개야. A 합집합 B가 15개, B 합집합 C는 11개야. 일단 우리가 A하고 B 개수하고 A 합집합 개수로 뭘 구할 수 있냐면 교집합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치? 이거 두 개 합한 거에서 합집합 빼버리면 돼. 4야. 마찬가지 B, C 개수하고 B 교집합 C 개수로 우리는 B 합집합 C 개수로 B 교집합을 구할 수 있어. 다 한 거에서 10을 빼버리면 돼. 이것도 4가 돼. 이제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볼까? 벤 다이그램. 자, 세 개짜리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 벤 다이그램이 제일 보기 좋아요. 자, A 교집합,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A 교집합 C는 아무것도 없어. 즉, A 교집합 C는 이 부분이거든. A하고 C의 공통 부분. 아무것도 없는 거야. A 교집합 B는 4개야. 이 부분이지. 4개야. B 교집합 C는 4개지. 이 부분 4개야. 끝났잖아. A가 총 10개야. 6개가 들어가겠지. B가 총 9개야. 1개가 들어가고. C가 총 6개야. 2개 들어가. 끝났지. 합집합은 다 나오는 거지. 그치? 벤 다이그램 이용하라고. 자, 보자. 그러면 쉬워진다. 자, 알겠죠?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말로 나와 있는 거야. 어차피 문제는 똑같아. 12번 봐봐. 12번 보면 60명의 학생이니까 전체가 60명이야. 전체가 60명인 거고 수학 문제를 영어 문제를 맞춘 학생을 A라고 하자. 영어 문제 맞춘 학생이 35명이야. 수학 문제 맞춘 학생을 B라고 하자. 28명이야. 모두 틀렸대. A도 틀리고 B도 틀렸대. 자, 집합 2개짜리거든. 생각해봐. 모두 틀렸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A는 영어를 맞춘 사람, B는 수학을 맞춘 사람이야. 모두 틀린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 모두 틀린 사람은.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틀린 사람은 5명이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건 바깥쪽이 아니라고. 뭐가 중요해? A 합집합 B가 중요하다고. 집중. 자, A 합집합 B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 그럼? 총 60명 중에서 5명이 모두 틀렸으니까 A 합집합 B는 55명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이 세 개로 A 교집합 B를 구할 수가 있지. 2개 다 한 거에서 합집합을 빼버리면 되지. 63에서 55를 빼버리면 되네. 교집합은 8개다 라고 구할 수 있어. 1번 영어,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 또는 합집합을 물어본 거야. 적어도 한 문제 영어를 맞춰도 되고 수학을 맞춰도 되는 거야. 합집합이야. 오케이? 2번 모두 맞춘 학생은 교집합이야. 모두 맞춘 학생 교집합 8명. 영어만 맞춘 학생은 뭐야? 영어만 맞춘 학생 바로 이게 A가 영어고 B가 수학이니까 이 부분을 물어본 거야. 교집합을 내가 8개라고 그랬어. 근데 A가 35명이니까 27명은 영어만 맞춘 거야. 수학은 틀리고. 이렇다는 얘기야. 똑같은데 얘를 기호로 나타내십시오라는 얘기야. 풀어봐.
한 문제 풀고 있는데 기계는 너무 빨로. 네? 두 문제야? 네, 저 이거 2번 3m에서 안 보고 있어요. 휴, 빨라. 네가 좀 빨라. 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좋아.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다. 이거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인데 주어진 게 전체하고 A하고 B만 주어져. 이 세 개만 주어져. 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공통 부분이 될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십시오라고 물어봤거든. 시험 진짜 잘 나오거든.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식으로 풀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푸는 거야. 생각해봐. A 집합하고 B 집합이 있어. 공통 부분이 최대한 많고 싶어. 어떨 때 공통 부분이 최대한 많을까? 두 개를 붙여. 그렇지. 큰 놈 안으로 작은 놈이 완전히 들어가 버릴 때 그럼 교집합이 제일 많겠지. 좋았어. 그래서 A 안으로 B가 완전히 들어간 이 상황, 이게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야. 그래서 최대값 large M은 17이 되는 거야. 알겠어?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내가 근데 봐봐, 교집합이 가장 많으면 A가 22이잖아. 바깥쪽이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잘 봐봐, 이걸 이해해야 돼.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 제일 바깥쪽도 제일 많아지게 돼 있어. 이게 이해가 가. 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얘가 줄어들거든. 합집합이 커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집합이 가장 작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 두 개가 최대한 분리가, 이게 안에 있던 게 최대한 분리가 돼야 돼. 최대한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멀어져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에 들어있을 때가 이 바깥쪽 부분이 가장 많을 때야. 근데 이게 밖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합집합이 많아지니까 얘가 줄어들어. 그럼 최대한 줄어들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겠어? 바깥쪽이 0이 될 때까지 줄어들 수 있어. 이때 얘가 최소가 돼. 최대한 벌어질 때야. 그러면 결국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 돼버린다고.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됐어. A 개수가 22개야. B 개수가 17개야. 즉 합집합은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이잖아. 이때 교집합이 가장 작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얼마야? 39니까 9개가 제일 작겠다. 이건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풀어버려. 식으로 풀지 말고. 완전히 하나가 안에 포함되어 버릴 때가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고, 최대한 분리돼 가지고 이 바깥쪽이 0이 될 때가, 즉 이게 합집합이 돼 버릴 때가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야. 알겠지? 들어봐. 시험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예방고 같으면 문제 한 7번, 보정고 같으면 문제 한 3번. 네. 부정고가 이제 서술형이 없어지고 응? 이제 문제 난이도를 더 올리고 뭐가 없어지고? 서술형을 없애고 객관식으로만 하고? 네. 찍어서 맞추는 게 많겠네. 아, 왜 그러지? 난이도를 확 올리고 지금도 어려운데 더 올리겠다고? 네. 지금도 난이가 아닌데? 이거 보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자, 명세 무엇인지까지만 딱 설명해 주고, 이거 하면 되는 명세. 아, 다음 일요일 명세가 끝나는 거지. 저 영재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 봐봐. 아, 먼저 하는구나. 아, 그러면은 참 그래 모르는 없어. 그리고 역대우까지 첫 시간 약간 둘째 시간까지 역대우 필요 충분 정보까지 하고 지금 계속 하는데 거의 끝나거나 거의 끝나거나. 그냥 안 끝냈어요. 그래 조금씩 나갈 거야. 학기 중에 이제 바로 얘들 시너지 풀면서. 어차피 근데 그나마 여름방학이 좋은 게 짧아가지고 배웠던 걸 안 잊어버렸어. 점자표, 직선, 원. 그 거의 시험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1학기 때 좀 1학기는 이제 겨울방학 기니까 막 벌떡 잊어버리거든. 이 2학기는 안 그래. 기억이 나. 그래서 시너지 푸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써. 근데 그 정도 시험 기간이 좀 이상한 게 중간이 한 6개월 남았거든요. 이걸 나왔지. 근데 중간 끝나고 한 1개월 살짝 안 돼서 기말 본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왜냐면 자, 보시고 아마 기말을 9월 말, 그치? 추석 전에 올라나? 추석 전에 온대요. 아니 추석 후, 아니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그러니까 추석 끝하자마자 오겠지. 그리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야, 한 달이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뭐 할 거야 학교에서? 11월 말이나 볼까지. 아니 추석 끝나고 바로 기말에 한 달 뒤에 가버리면 10월 달에 보내는 중인데 10월에 11월, 12월 뭐 할 건데 학교에서 학교 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12월에 방학이 12월 말이 거의 마지막쯤에 방학일걸? 크리스마스 지났어? 됐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제 하겠어? 괜찮아? 어제도 지금 좀 나오는데 자 명제를 좀 얘기하고 내가 멈추도록 할게요.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게요. 자 명제는 영어로 프로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지션. 그래서 P를 좀 많이 씁니다. P를. 명제가 뭐지? 당연한 뭐 아닌데 너무 다른 말인데요. 기별아 명제가 뭐야? 영재요. 참이랑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렇지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4 더하기 1은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1은 3이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영재죠. 그치? 거짓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잘 봐. x 플러스 1은 4이다. 자, 이건 명제 아니야. 아니. 왜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물어볼게.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x가 어떤 숫자인데 어떻게 미지수라고 불러주는 거잖아. 알 수 없는 숫자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x는 3보다 크다. 그건 명제 아니야. 모르지. x를 모르는 놈이라니까 참거짓 외에도가 아니야. 선생님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럼 명제가 아니겠네요? 대부분 명제가 아니야. 우리가 그걸 참이 되게 하는 숫자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명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방정식, 부등식 중에서 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플러스 2x 그 방정식 뭐라고 불렀니? 이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해서 얘가 명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실수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돼요? 맞죠? 무조건이죠. 이 부등식도 명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이 무조건 명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가 해를 구해야 하는 방부등식 대부분이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명제에서 제일 우리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명제가 어떤 구조인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야. 4의 약수는 8의 약수이다. 맞잖아요. 이런 게 명제란 말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얘는 참임명제거든요. 참임명제인데, 자, 명제는 항상 두 개의 것으로 구성이 돼요. 4의 약수, 8의 약수. 항상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 이 각각을 뭐라고 할까? 이 각각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명제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으로. 조건은 뭐냐면 4의 약수이다라고 하면 얘는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4의 약수이다.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아니지. 뭐가 그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주어져 if 만약에 이는 4의 약수이다. 이런 조건이 이런 뭔가 미지수 값이 주어져요. 그래버리면 명제가 돼버리지. 이런 걸 가지고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미지수 값이 주어질 때 참거짓이 판정되어서 명제가 되는 걸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 조건이잖아. 이거 조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명제는 조건 두 개로 모여 있는 거야. 이면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조건인데, 자,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x값이 정해지면, 미지수 값이 정해지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뭘까? 참이 되게 하는 집합. 4의 약수이다를 참이 되게 하는 숫자가 뭘까라고 묻는다. 그렇지. 그 것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지? 명제에서. 기억나? 진리 집합이라고 그랬거든. 진리 집합.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불렀어. 이런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자,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아까 명제를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죠. 보통 조건은 P를 씁니다. 그럼 P에 대한 명제는 라지 P, P에 대한 진리 말하는 진리 집합은 라지 P를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진리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문제에서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쓰세요. 또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 그래서 얘는 P 합집합 Q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P 그리고 Q라고 하면 그리고는 뭐가 돼요? 공통 부분을 얘기하거든. 교집합이 되버립니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조건의 부정이 나오거든. 조건의 부정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조건을 부정이라고 하면 이다를 뭐라고 바꿀 거예요? 부정하면 아니다. 이렇게 바꾸겠죠. 4의 약수이다. 부정해봐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하네. 난 남자다. 부정해봐. 난 남자가 아니다.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다는 아니다가 되고요. 조건을 P라고 하면 P의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물결 P라고 써요. 이 물결을 뭐라고 읽었나요, 우리가? 기억나요? 낫이라고 읽어요. 나피. 나피는 P의 부정입니다. 이다가 아니다가 된다. 두 번째, 모든이란 말이 있으면 뭐로 바꿔줘야 되냐? 어떤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반 모든 학생은 남자다. 자, 이런 말이 있어. 얘를 부정하래. 모든 학생이 남자야. 그러면 이제 부정은 모든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야. 봐봐. 모든 학생이 남자다의 부정은 여자가 한 명만 있어도 부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모두를 바꿔줘야 돼.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은 여자가 있다라는 얘기야. 모두의 반대는 어떤이 되는 거야. 알겠어? 세 번째, 또는 뭐로 바꿔주냐면 그리고로 바꿔줘요. 5원은 그리고가 됩니다.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 초과 3 이하라는 게 있어. 이거의
부정을 말하세요. 부정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2초가 3 이하면 2초가 3 이하면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뭐가 되겠어? 2보다 얘는 안 포함이니까 반대는 포함이 되겠지. 2 이하 3초가 되겠지. 자, 이거의 부정은 x가 2보다 이하 또는 3보다 초과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는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3보다 이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정을 해버리면 and가 5로 바뀌게 돼요. 이게 and일 수 없잖아. 2 이하이면서 3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보는 거야. 알겠지? 너 그리고 너 나 따라와. 이게 부정은 너 또는 너 나 따라오지 마.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도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 자, 네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이상의 반대는 미만이 되고요. 다섯 번째 이하의 반대는 초과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서 나 P의 지리집합이 뭘까? P의 부정의 지리집합 반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뭐라고 하겠어? P의 반대. 알겠어? 지리집합으로는요. 자, 바로 P의 여집합이 되겠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166쪽과 167쪽을 다 해줘버렸어요. 자, 부정법 168쪽까지를 해줘버렸는데요.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자, 이거 같이 풀어보자. 403번 명제인 것을 모르시오. 뭐가 명제입니까? 사람이 꽃보다 먹었다. 1번. 이거는 아니죠. 2번. 농구선 좀 키가 크다. 큰 게. 4번이랑 5번. 4번. 4번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0 곱하기 x는 5가 돼버리니까 7은 2하고 똑같다가 돼버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5번은 또 맞죠. 자, 4번 부정을 말았어요. 초과를 2하로 바꿔주면 되고요. 포함된다를 포함되지 않는 포함 안 된다를 포함된다로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지리집합 405번에 1번은 8의 약수니까 1, 2, 3, 8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은 뭐가 지리집합이겠어?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뭐가 지리집합이야? 2랑 3. 어? 아니. 에? 에? 아니에요. 잠깐만. 뭐가 지리집합이겠어? 왜 2차 방식 못 풀고 그래? 풀었는데. 왜 뭐가 답냐가 아니 2랑 3이 아니구나. 잘못 미치겠네. 그냥 플러스라고. y랑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전체 집합 6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 자연수에서만 답되겠다라는 얘기야. 6만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진리 집합 P는 2가 되죠. 2. 전체 집합이 5 이하라고 했잖아. 5 이하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P는 2입니다. 나 P는 뭐가 되겠어? 2 빼고 단말하면 되겠지. 1, 2, 4, 5. 3번 Q는 뭐야? X제곱이 9보다 미만이래. X제곱이 9보다 미만인 건 5 미만인 자연수에서 뭐가 있어? 2라고? 말이 없어요, 씨. 네? 내 말 못 알아보고 있어, 지금? 예. Q. X제곱이 9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있냐고? 2만 있어? 5 이하의 자연수였는데 잠깐만. 뭘 또 잠깐만이야! 아니 이 쉬운 걸 뭘 잠깐만 이걸 만족하는 게 뭐가 있냐고 했어. 5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어? 2. 그래 2라고 2가 있잖아. 2라고 2가 돼? 왜 힘들게 말하지? 좀 빨라갖고. 4번 그럼 1, 2가 아닌 건 나시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거지. 3, 4, 5를 얘기하겠지. 자 407번 부정을 말하네. 부정을 마이너스 7이 아니고 5가 아니다. 부정은 마이너스 7이거나 이거가 또는으로 이거나로 바뀌는 거야. x는 5이다 이렇게 된다. x는 7, 마7 또는 x는 5이다. 2번 반대를 얘기하는데 마4보다 이하 또는 6보다 이상. 3번은 반대를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초과 3보다 이하. 그치? 넘어가요. 필수제 1번. 명제를 찾고 참고집 판단했어요. 1, 2, 3번 중에서 명제 소수 1번 소수로 홀수이다. 명제 아니야. 참여 거짓이야. 소수로 홀수이다. 이거 명제죠. 네. 그렇지. 참여 거짓이야.
그렇지, 2가 있지.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참 명제고 3번은 부등식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등식은 아니다라고 했어. 자, 170쪽 풀고 여기까지가 나가고요. 전대용 쌤하고는 173쪽까지 나가겠습니다. 전대용 쌤하고는 부분을 간단한 부분이죠. 사운드. 간단하죠, 문제들.